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 이사의 백신 영어, 이 책에 나오는 영어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고수민이라는 이름의 의사분이신데요. 보시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신 분이고, 이분은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입시에 필요한 정도만 영어를 공부하시고, 나중에 30살이 넘어서 미국으로 넘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3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5년 반 정도 영어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한 2년 정도 현지 생활에 적응하시면서 또 영어를 추가로 또 공부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한국에서 5년 반 공부했을 때 그때의 영어 공부 경험담과 그때의 공부 경험담을 토대로 나름대로 이분이 갖게 되신 어떤 영어 공부법의 올바른 방법, 효과적인 방법, 그런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일단 핵심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분이 5년 반 넘게 약 5,000시간가량 영어를 공부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영어 공부법이 뭐냐,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바로 영어 콘텐츠를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여기 이 책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성공한다.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 비법은 바로 영어책을 소리내어 읽자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법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통계 조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이런 방법을 택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 방법은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외국어를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영어를 익히는데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저런 영어 공부법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영어책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책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종이로 된 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문을 놓고 외웠다거나 생활 영어책, 아니면 영화 대사, 아니면은 외국 방송, 어쨌든 이렇게 콘텐츠는 다양할 수 있는데 기본은 모두 큰 소리로 영어로 쓰인 인쇄물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듣기나 단어 이런 건 어떡하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뒤에 보시면 듣기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해야 되고 단어나 문법도 신경을 써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영어책을, 그러니까 영어 콘텐츠를 소리내서 읽는 그런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보시면은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 말고도 이렇게 듣기, 영어 발음, 그리고 책 읽기, 그리고 영화로 영어 공부하는 법, 그리고 영문법, 어휘력, 영어 일기, 라디오 영어 공부, 학원과 어학연수를 100% 활용하는 법, 이렇게 다양한 영어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다 소개해드리면 또 약간 핵심이 옅어지기 때문에 저는 핵심만 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책이 나온 게 2009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 정도에 본인 블로그에 쓴 글에서도 여전히 제일 강조하시는 게 그 영어 콘텐츠를 가지고 큰 소리로 읽는 거거든요.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교재를 놓고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외국어 정복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 중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교재를 놓고 큰 소리로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은, 이분이 책으로도 공부하고 주로 이제 영화로 공부하셨는데 먼저 책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5년 반 동안 대략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그 공부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처음엔 원래 영화로 시도했다가 영화가 어려워서 실패하고 아리랑 TV 방송을 기초로 한 영어 공부 월간지로 1년 정도, 그리고 나서 AFKN 방송을 기초로 한 영어 공부 월간지로 옮겨서 또 1년 정도, 그리고 나서는 뭐 이런 책, 그런 다음에 이제 영화로 공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 4년 정도는 40편 정도의 다양한 영화, 그리고 이때 라디오 영어 월간지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런 영어 책도 같이 보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기간이 5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었냐? 이분은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당 많이 반복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하루 분량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자기가 소리내서 읽기 전에 일단 많이 그 분량을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민 녹음을 먼저 충분히 듣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페이지당 20번에서 30번 정도, 그런데 이분은 어쩔 때는 100번 이상도 읽었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때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는 그 정도의 교재를 골라서 공부하셨다고 하고, 근데 이분도 중요한 거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정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영화는 미리 그 대사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 모르는 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 영상을 틀어놓고
영문 자막을 보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계속 따라해서 영화의 대사들이 거의 외워지면은 영화 한 편이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거의 대사가 외워질 정도로.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얼마나 반복하면은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재능 있는 분들이 20번에서 30번, 그런데 이분은 저는 최소한 50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로 공부할 때 매일 거의 3시간 이상, 한 달에 한 편 아니면 2편의 영화까지 영화 한 편을 50번이나 100번을 반복해서 보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영화 10편을 끝낼 때까지도 별로 겹치는 표현을 보지 못했고 20편을 넘어서면서 일부 편해지기 시작했고 30편을 넘어서니 자신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어떤 글에서 본인이 영화 3편을 씹어먹으면은 영어가 다 들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진짜 영화 3편을 거의 씹어먹듯이 공부했는데 여전히 영어가 안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화 3편을 공부하시면 아마 그 실력이 많이 늘긴 늦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들리는 것도 많이 들리고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영어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딱 내가 공부한 그만큼 늘어났을 거예요. 실제로 원어민의 영어를 많이 다 알아듣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거의 영화로 치면은 30편 넘게, 그리고 만약에 영어 원서로 치면은 영어 한 편의 대사량이 10,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 원서로 하면은 거의 30만 단어, 영어 원서 페이지로 하면은 10,000단어가 한 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30편에 해당하는 영어 원서는 15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도 많이 수십 번 반복해서 읽어가지고 내 입에 그 표현이 거의 익어있는 그 정도가 돼야 웬만한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영어도 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 영어가 늘긴 느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여전히 내 영어가 제한적이다. 그거는 무슨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만큼의 실력이 그 정도라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분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읽고 나서 영어 공부란 게 별건 아니구나. 그냥 꾸준히 테이프를 들으면서 책을 소리내어 읽고 영어 일기 쓰고 나중에 공부한 걸 학원 가서 써먹으면 해결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이게 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교재를 정해서 그 음원을 듣고 그리고 그걸 소리내서 읽고, 대신에 이제 듣기랑 읽기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분은 소리내어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는 그때는 이제 쓰기도 직접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영어 실력을 키우는 과정에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어학연수 기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써먹는 용도로 그렇게 학원이나 연수 기회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영어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영어 책을, 영어 콘텐츠를 소리내어 읽는 걸 가장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분도 얘기하시지만 이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영어 학습법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책은 또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속으로 소개해드리는 책 내용들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복도 같은 콘텐츠를 그냥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뭐 최소한 20번, 30번. 이분도 이제 그렇게까지 반복을 하셨는데,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본인한테 남는다는 걸 이분도 어떤 과정에서 이제 느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5년 반, 제가 보기에 거의 5,000시간 넘게 영어를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영어 실력이 어떤 수준이냐고 하면은, 이분이 생각하기에 미국 영어나 드라마는 80%에서 90%를 알아듣고 미국인과 일상생활에서 직접 대화할 때 90%에서 100%를 모두 알아듣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학력자들 틈에 끼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미국인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강조하는 또 한 분의 학습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